직접 배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프랜차이즈와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샵인샵으로 배달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는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다.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메뉴의 구성을 고정비와 수익률을 고려해서 판매 단가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시장에서 1,000원 가치의 물건을 990원에 판매하면 불티나게 팔리고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막상 재료대를 정산하고 나면 적자를 보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메뉴가 맛있고 푸짐하다거나 다른 지점의 회전율에 비해 매출이 높다고 해서 내실을 보지 않고 섣부르게 시작했다가 기껏 힘들게 팔아놓고 결국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운영면으로 보면 자신의 현재 시스템과 맞지 않아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 주문 단계를 유의사항을 참고해서 내실 있는 창업이 되기를 바란다. 1회 주문 시 평균 금액을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만원에서 17,000원대의 주문 단가. 두 번째, 17,000원에서 25,000원대의 주문 단가. 세 번째, 25,000원 이상의 주문 단가로 나눌 수 있다. 위의 3가지 구분은 메뉴 가격이 아닌 고객이 1회 주문 시 발생하는 주문 금액의 평균. 다시 말해 객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배달 창업은 판매하는 메뉴의 객단가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과 서비스의 디테일이 확연히 달라진다. 만원에서 17,000원대 고객은 대부분 혼자 먹기 위해 주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양과 리뷰 이벤트 등의 세심한 서비스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비교적 낮은 단가이기에 구매 접근성은 좋겠지만 그만큼 회전율도 높아야 하므로 힘든 노동의 강도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평균 객단가가 15,000원인 메뉴를 판매하는 매장이 90만원의 일일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문 접수, 배달 대행 호출, 음식 조리, 포장, 음식 전달, 설거지 및 정리에
과정을 60번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매장 운영이라는 것이 음식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각각의 주문것마다 고객 요청 사항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컴플레인 대응 등을 함께 신경 써야 하니 척하면 척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지 않고서는 꽤나 벅찬 작업량이다. 이것을 평균 판매 객단가가 25,000원인 메뉴와 비교해보면 위와 같은 과정을 36번만 반복하면 된다. 동일한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1.6배가 줄어들고 이것은 곧 인건비와 배달 대행료 등의 고정비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이 객단가가 낮은 메뉴를 판매할수록 더 수고스럽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서 시장의 흐름이 평균 객단가 2만원 이상을 목표로 경쟁하게 된다. 비교적 경쟁이 덜한 경향이 있는 17,000원 이하의 시장에서는 박리담의 판매 전략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단골층을 확보하고 지역 인지도가 쌓이면 경쟁 업체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한다. 만약 진입하더라도 이 가격대는 손익분기점이 높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자리가 잡힌 매장의 경우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는 장점이 있다. 해당 가격대의 종목으로는 혼자서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인 김치찌개, 냉면, 국밥, 도시락, 1인 삼겹살, 비빔밥, 마라탕, 죽집, 샐러드, 카페, 디저트 등의 아이템들이 있다. 대부분 7,500원에서 11,000원 사이의 객단가로 세트가 아닌 단품만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회전율이 필요한 구간이므로 체력이 좋거나 젊은 창업자가 도전해보길 권장한다. 17,000원에서 25,000원대의 고객은 2인 이상이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메뉴로는 떡볶이와 치킨, 피자 등으로 현재 배달 창업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 중인 종목이다. 음식의 맛과 양도 중요하지만 포장까지 신경 써야 하는 구간이다.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만족을 주기 위해
포장재 원가에만 1,000원 이상 투자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생겨나고 있다. TV 속 광고에서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와 상호만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들도 대부분 이 가격대에서 경쟁한다. 특별한 노하우를 갖추지 않는 이상 확실한 인지도를 쌓기까지는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떡볶이는 더 이상 간식이 아닌 요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메뉴이다. 예전 같으면 길거리에서 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도 푸짐히 먹을 수 있었던 떡볶이가 배달시장에서는 배달비까지 포함하여 15,000원 이상의 단가로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곱창 떡볶이 돌풍을 일으키며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 130호점까지 출점한 곱떡치떡의 평균 판매 객단가는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이다. 떡볶이의 소곱창과 소대창, 막창 등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재료를 더함으로써 객단가를 높였다. 건당 마진을 높이면서도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없는 구성과 일반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기는 어려운 조합으로 떡볶이 종목의 틈새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치킨과 피자 종목도 인기가 쉽지 않는 대표 국민 배달 음식이다. 판매가 대비 주방 운영 강도가 세지 않고 조리 시간이 짧으면서도 식자재 원가율이 박힌 메뉴가 아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 종류의 사이드 메뉴를 준비해서 다양한 세트 메뉴 구성으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다. 해당 가격대의 메뉴는 부부 창업자 체력적으로 젊은 층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운 중년층의 창업자에게 권한다. 특히 샵인샵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가격대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샵인샵 창업은 발주 채널과 관리해야 할 식재료가 늘어나면서 기본보다 운영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조리 동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므로 되도록 조리 시간이 짧고 조리 강도가 낮으면서도 객단가는 높은 메뉴가 운영 면에서 유리하다.
회전율로 승부하는 아이템을 추가할 경우 늘어난 노동 강도로 인해 기존의 매뉴얼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더 빨리 지치게 돼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이템과 객단가를 꼼꼼히 선정해서 운영한다면 치킨과 피자, 떡볶이, 파스타, 삼겹살 정식, 찜닭, 닭발, 돈가스, 아구찜, 해물찜, 족발, 돼지곱창, 연어, 김치찜, 갈비찜, 베트남 음식점, 전집 등의 아이템도 홀매장 못지않게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인지도가 쌓이면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 25,000원 이상의 메뉴에는 족발, 보쌈, 소곱창, 회 정도의 종목들로 객단가가 높은 만큼 조리 난이도 역시 높은 편이다. 족발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리 스킬이나 강도가 높은 메뉴라서 프랜차이즈 시스템화가 쉽지 않다. 또한 단가가 높은 만큼 동네마다 유명한 맛집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 경험이 적은 초보 창업자와 샵인샵으로 아이템 추가를 생각하는 창업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메뉴군이다. 단가가 있는 메뉴만큼 맛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민감하다. 따라서 숙련된 노하우로 소스 등 여러 재료를 하나하나 준비해야 하고 첫 진입 후 인지도가 쌓이기까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배달 전문점보다는 호령태 매장에서 배달을 병행하는 식이 많고 1인 소자본 창업이 아닌 2인 이상의 운영 형태에 적합하다. 어느 정도 획일화된 시장이어서 자신만의 기발하고 독특한 서비스나 신선한 메뉴 조합 등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여지는 있다. 간혹 보쌈과 해산물을 세트로 묶는 등 생각지 못한 다양한 구성으로 좋은 평가를 얻기도 한다.